안녕하세요. 네. 어, 네. 넥슨 코리아의 이익재입니다. 네. 프라시아 전기의 이제 프로젝트 피칭부터 런칭까지의 개발 회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인 프로덕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혹시 이건 회사 기밀이 아닐까 싶은 자료들도 좀 추가를 해 보았는데요. 54회의 빌드, 그다음에 누적 테스트 이제 276일간의 긴 여정을 잘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빅게임 본부에서 이제 프로젝트 EL의 PD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라시아 전기 디렉터로는 7년 넘게 일을 했고요. 게임 업계는 11년 이제 게임 하이를 시작으로 넥슨 GT, 레드, 코리아를 다녔고요. 제가 이직한 적은 없고 회사가 합병되고 분할되고 또 합병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로는 이제 4년 넘게, 네, PM으로는 2년, 네, 디렉터로는 이제 7년 가량 일을 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이제 모바일과 PC 플랫폼에 출시된 이제 전쟁 MMORPG고요. 이제 원 채널 시니스 월드 위에 26개 이제 영지 위에서 펼쳐지는 실시간 거점전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수백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동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콘텐츠 혁신이 자랑이고요. 어시스트 모드는 특허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사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열심히 라이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즐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인원 변동, 마일스톤 결과 영상, 네, 테스트 내용 등을 공유하고 또 회고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모범 사례니 참고하세요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삽질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200명 이상이 참여한 어떤 신규 게임 프로덕션 데이터는 알려진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용기를 좀 내보았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토타입 페이지고요. 1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P1 마일스톤 정보인데요. 제가 18년 1월에 팀장으로 합류를 했고요. 이제 22명까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원 채널 시니스월드로 MMORPG를 만들자라는 목표만 가지고 이제 TD도 있었고 AD가 있는 상태에서 R&D를 시작한 팀이었고요. 그다음에 저와 기획 직군이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한 뒤에 프로젝트 방향성을 디벨롭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규모와 개발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이제 소위 빅게임으로 프로젝트 방향성이 잡히면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 분들이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CD는 선임이 되었고 TD는 교체되었고 AD는 이탈을 한 드라마틱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펙터 등 이제 실무자가 한 명도 없는 포지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플레이가 의미 있는 빌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원 채널 시니스 월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은 이제 구현을 마무리했는데요. 이후로도 이제 많은 개선이 있어서 이때 개발한 결과물을 저희가 런칭까지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이제 기술적 허들을 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프로젝트 이름은 NGR이었고요. 소속은 넥슨 레드 스튜디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피칭 자료를 만들고 7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마일스톤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목표로 수립한 것들이 런칭까지 유지한 것들이 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심리스월드 위에서 벌어지는 이제 실시간 땅 따먹기 그리고 이제 영지 경영 같은 콘텐츠들이었습니다. MMORPG에 크래시 오브 킹즈 같은 SLG 게임의 재미를 좀 믹스해보자라는 접근이었고요. 이제 아쉬운 점으로는 좀 너무 엔드 컨텐츠 위주로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점인데요. 게다가 또 그것들은 모두 레퍼런스가 없고 또 개발 난이도도 높은 목표들이었습니다.
전투나 이제 성장처럼 게임의 굉장히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디벨롭을 했다면 게임 개발이 전체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 프로덕션 페이지입니다. 18년 8월부터 20년 12월까지 무려 2년 5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개 마일스톤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1 마일스톤 정보이고요. 팀빌딩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합류는 41명, 이탈은 8명, 최종적으로는 58명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AD가 선임되었고 이제 캐릭터 원화, 이펙터 등 한 명도 없던 포지션들도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마일스톤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정식 설정 기반의 아트셋들을 제작하면서 실질적인 프로토타입 빌드를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엔 퀘스트와 성장 등 이제 능력치를 추가하면서 2시간 분량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빌드 기록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2주 간격으로 빌드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3주 그리고는 한 달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2주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빌드가 나오면 1시간 가량의 실전체 테스트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수집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버그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피드백들이었습니다. 게임 조작 안내 화면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지도, 퀘스트, 탈 것 같은 이제 어떤 시스템들 UI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투 조작과 그다음에 스탠스 교체도 이 시기에 그래서 프라시아 전기의 초창기 버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환영 검사, 집행관, 주문 각인사의 어떤 기본적인 외형과 특징이 잡혀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스킬 같은 이제 프라시아 전기만의 고유한 전투 시스템도 이 시기에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당시 개발한 세계 지도와 마을의 모습이고요. 이제 마을 재단 위에 이제 늑대 산토템이 보이는데요. 이제 재단은 나중에 거점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팬분들은 익숙하실 나무덩굴 거인의 초기 버전도 보실 수 있고 제작 시스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마일스톤 이제 결과를 가지고 첫 번째 경영진 리뷰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게임 아트의 퀄리티가 좋고 또 모바일 버전으로 진행한 게임 플레이 시연이었는데 그 최적화가 잘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엣지라고 이야기하는 실시간 거점전의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재밌을지 잘 모르겠다. 차별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평가들도 받았고요. 네, 바로 PP2 마일스톤을 이야기 드리면요. PP2 마일스톤은 7개월간 진행을 했고 팀 빌딩은 이제 합류 27명, 이탈 4명, 최종적으로는 75명 규모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직 운영은 좀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요. 개발 목표는 지난 리뷰에 이제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평가받은 실시간 거점전을 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시기에 실시간 거점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목표였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드는 특이 사항이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떼쟁 거점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규모 테스트는 빌드와 상관없이 굉장히 빈번하게 진행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속된 말로 가라 영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시간 거점전이란 컨텐츠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조직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애니메이터 분들과 같이 이제 거점전 비전 영상이라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거점전 콘텐츠 플로우도 좀 직관적으로 전파가 잘 된 것 같고요. 네, 월드에 필요한 이제 방어탑, 뒷문, 재단, 보급틈 등 이제 레벨 구조도 전파가 한 번에 잘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플레이 중 발생할 수 있는 뒤치기 같은 전략이나 전술들이 어떤 것인지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P2 개발 결과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원거리 딜러와 이제 힐러 스탠스가 추가가 된 시점이고요. 이제 나머지 스탠스들도 이제 당기기, 아니면 막기, 돌격 등 이제 각자의 역할을 이제 모두 폴리싱하면서
떼쟁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전투를 이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점전 개발 결과인데요. 여러 페이지로 구분이 되는 거점전이 이 시기에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점전 영상은 개발진 실명이 많아서 차마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석기, 이제 공성추, 산토템 같은 이제 고도화된 AI가 필요한 어떤 콘텐츠들이나 이제 방어탑, 분대 소환 등 난이도 있는 콘텐츠 개발도 이 시기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결사부대나 이제 분대 목표 지정 시스템 같은 이제 편의성 시스템들도 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땅 따먹기가 가능한 이제 수십 개의 영지들이 붙어 있는 그 형식의 이제 월드 청사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번 PP2 마일스톤에선 2개 영지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영지들 위해서 퀘스트, 스토리 같은 컨텐츠를 추가했습니다. 네, 런칭 때 포함되지 않은 연출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2차 경영진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다행히 이제 실시간 거점전이 뭔지 알겠다, 재미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개발 난이도 높은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서 기술력과 개발력이 좀 있는 팀이구나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뷰 평가 자체는 부정적인 점이 딱히 없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시기에 굉장히 고민이 컸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엣지 있는 엔드 콘텐츠들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먼저 만들었고 개발되고 있지만 그냥 1레벨부터 이제 재밌게 플레이 가능한 어떤 RPG 게임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는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큰 시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 PP3 마일스톤이 이제 8개월간 진행이 됐고요. 개발 목표는 자 이제 엔드 컨텐츠 만들었으니까 5일간 플레이를 만들어 보자. 처음 5일간 플레이를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을 잘 마무리하자는 거였고요. 이 시점부터는 이제 프로덕션을 준비해야 되니까 인원을 대폭 늘려갔는데요. 합류는 이제 55명, 이탈은 단 3명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128명의 대규모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8월쯤 이문부 디렉터님이 합류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프라시아 전기를 런칭하는데 좀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2일 이상의 장기 테스트가 시작된 마일스톤이었습니다. 네, 개발 결과 가져와서 보면 거점 콘텐츠를 좀 보강을 했고요. 건솔도 들어가고 이제 결사 깃발이 월드에 표현되는 등 이제 디테일도 챙겼습니다. 검은 칼 콘텐츠도 이 시기에 개발이 됐고요. 이제 인면벌레 같은 보스 레이드도 이제 차근차근 개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머지 결과물들은 이미지 자료가 부족해서 텍스트로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때 영지는 5개까지 개발을 하고 메인 스토리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시스트 모드가 이 시기에 개발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만 이제 한두 시간 플레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까지 가서도 이제 2일 이상 장시간의 플레이 테스트가 가능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네, 마일스톤 결과물을 가지고 본부 FGT를 5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187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목표로 했던 그 5일간 24시간 플레이 테스트는 진행을 하긴 했다 정도의 평가를 얻었고요. 어시스트 모드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장 과정의 재미가 부족하다, 스토리가 아쉽다, 게임이 어렵다 같은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점전 그래 재밌어, 보스 레이드 재미있어. 근데 거기까지 유저들이 갈까? 라는 되게 뼈아픈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프로덕션 시작 직전의 평가가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뼈아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게임을 어떻게 이제 게임 개선하는 데 좀 집중을 할지 아니면 양산을 이제 계속 해 나갈지 이제 큰 고민을 가진 채 마일스톤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덕션 페이지입니다.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이제 1년 8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1 마일스톤은 1년간 진행이 됐고요. 팀빌딩은 합류가 82명, 이탈이 41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183명이 되었습니다. 네, 1월에만 40명 이상이 합류했고요. 대부분 이제 사내 조직 개편의 영향이어서 팀 빌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도 굉장히 많았고요. 개발 목표는 네, 프로덕션 양산은 멈추지 않으면서도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험난했는데요. 이건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CD 역할, 그다음에 AD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아쉽지만 이탈을 했고요. CD는 임은 부디렉터님이 이제 겸임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AD는 내부에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제 선임하는 형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빌드 날짜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단위였고 장기 테스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예정되어 있던 콘텐츠들은 뒤에서 그냥 계속 개발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평가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플레이 중에 느끼고 있는 이 루즈한 감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기존 월드를 모두 버리고 밀도 높은 월드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비용이 큰 결정이었는데 뭐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디렉터로서 크게 성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레벨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압축했고요. 그래서 콘텐츠 밀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향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최적화 영향으로 카메라도 기존보다 굉장히 좀 높게 올려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액터 수량을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또 전투 시야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점점 입체감이 부족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회전 커터 뷰를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세한 내용은 NDC로 발표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 결과를 보면 런칭 버전과 동일한 영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겨주신 세르갈린도 이 시기에 이제 제작이 됐고요. 봉인전, 엘프 거점전 등 예정된 콘텐츠들도 차근차근 제작을 했습니다. 뭐 결사 캠프, 뭐 추종자, 결사 부대, 이제 거점 상인 같은 콘텐츠들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리치 푸시 메시지를 활용한 어떤 플레이 가능한 조작까지도 좀 신경을 썼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저희가 레벨을 모두 변경하면서 이제 모든 사냥터의 배치, 그다음에 파밍, 이제 그다음 전투와 성장 밸런스 등 이제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폴리싱을 했는데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고 꼭 했어야 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외부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을 역시 또 모종의 이유로 ER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캐릭터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본부 FGT는 332명이 8일간 참여를 했고요. 다시 만든 영지 4개 위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지마다 거점 경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몬스터 킬수나 상점 판매량, 뭐 골드 수익 같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계속 검증을 했던 기억을 하고요. 네, 동적 그래프도 가져왔는데요. 이제 8일 24시간 동안 플레이가 잘 진행된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플레이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평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거점 경영과 이제 실시간 거점전 등 엣지가 이제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받았고요. 이제 특히 문제가 됐던 거점 경영까지 이제 플레이가 그래도 지루함 없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작이 불편하고 원하는 타겟팅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성장 피드백이 좀 약하고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좋았다,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산을 넘었던 시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그 플레이했던 영상들도 남아 있어서 조금씩 편집해서 또 리뷰에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A2 마일스톤은 8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팀 빌딩은 합류 43명, 그다음에 이탈은 10명, 최종적으로는 205명이 되었고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개발 목표는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해지는 시기였고요. 이때부터는 또 이제 데이터 빌드와 이제 앱 빌드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실제 밸런스는 주 단위로 이제 데이터 패치를 해가면서 장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바로 개발 결과 보면요. 전투가 이제 런칭 수준으로 폴리싱이 되었고요. 12개의 스탠스가 모두 투입됐고 전투 모션, 이펙트 모두 폴리싱하고 절멸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제 좀 보는 재미를 다듬었습니다. PVP 전투 역시 이제 추구하는 재미가 실현되도록 계속 다듬어 갔고요. 이제 영지 보스 레이드도 규모감 있는 연출들을 이제 추가하면서 메인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갖춰갔고요. 스토리를 위한 이제 대규모 연출 컷신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예시처럼 등장 객체가 많은 연출들은 이제 모바일에서 실행이 불가능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기부터 이제 UI 디자인을 모두 리뉴얼하고 UX도 개편을 했는데요. 결사 관련 시스템과 버튼이 워낙 많아서 UX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외부 유저분들을 모아서 FGT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 이상이 참여한 거의 CBT 수준의 테스트였고요. 8일간 서버가 열려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서버 장애가 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뒤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9개 영지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합 플레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살펴보면 타겟 플레이어들의 만족도를 확인한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점 수차 오픈 제전이 이 시기에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연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초반 학습과 조작이 어렵다, 게임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는 또 받았는데요. 런칭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좀 계속 다듬는 것 외에는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프로덕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2년 9월부터 23년 3월 런칭까지 이제 7개월간 진행이 됐고요. 이제 B1 마일스톤이었는데 이제 목표는 라이브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팀 빌딩도 계속 진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개발 목표 역시 좀 되게 선명한 자명한 목표인 런칭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팀은 이제 합류 32명, 이탈 6명, 그래서 225명으로 이제 런칭 전 이제 팀 빌딩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테스트는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DB 초기화 없이 라이브 서비스와 동일하게 이제 계속 패치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7일, 네, 85일처럼 굉장히 긴 플레이 시간 동안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폴리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빌드 결과물은 런칭으로 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하진 않았고요. 이 시기에 다양한 런칭 마케팅 에셋을 만들었고 홍보 쇼케이스를 준비하는데 자원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발표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지나간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 자료를 준비할 때 이제 5년 3개월 동안의 이제 개발 기록을 좀 되돌아보면은 아쉬운 점들 투성이겠지 좀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자료들을 이제 모두 살펴보고 또 그때 감정들이 좀 되살아나다 보니까 그래도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대규모 신규 게임 개발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신경 쓸 것인지, 어떤 점들을 좀 더 계획하면 좋을 것인지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팀 빌딩 전략인데요. 뭐 좀 당연한 얘기인데 1번은 핵심 리더 선임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리더십도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솔직함이랑 팔로우십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이 굉장히 이제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 유지 역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세상에 별로 없고요. 내 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유지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프로모션이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요. 네, 빨리 넘겨버렸네요. 다시. 네. 내부 프로모션이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이제 리더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눈여겨 보고 키우는 데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팀 인원 확보인데요.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RPG 게임을 만든다. 만약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면은 이제 개발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람 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프리 프로덕션처럼 이제 앞단의 페이지에 충분한 인원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외주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튜디오와 협업하는 등 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단에서는 사람이 적으면은 그냥 게임이 나오질 않는다, 진행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3번은 다회차 개발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연속적이고 그다음에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역량이 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개발 속도에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했던 팀은 당연하게도 이제 유지하면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만약 좀 아쉬움이 있던 팀이라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좀 교체하고 나머지는 유지를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드와 테스트 전략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라시아 전기 때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네, 1번은 데브옵스 투자고요. 프로토타입 페이지부터 바로 기본적인 CI/CD 구축 진행하고 언제나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항상 수지가 남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10시간 투자하면은 20시간, 30시간 무조건 돌아오는 남는 장사였던 것 같고요. 조직 전체에 세이브되는 시간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런칭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화, 고도화를 진행해야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빌드 주기 제한인데요. 예, 월 단위 시스템 빌드는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맞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일스톤 후반기에는 컨텐츠 빌드를 이제 월 단위로 좀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마일스톤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4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인 컨텐츠 빌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프라시아 때는 매달 무조건 컨텐츠가 나와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제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고요. 좀 의미 있는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3번은 테스트 참여 범위 제한인데요. 뭐 시스템 빌드는 그래서 이제 담당자 리더 그룹 뭐 QA 분들 정도만 이제 참여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빌드는 좀 플레이어의 마음가짐으로 조직 전체가 테스트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테스트하고 나서 피드백을 적당히 이제 포맷을 맞춰서 이제 컴플런스 같은 정리를 하고 그걸 요즘에는 이제 AI에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분석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최근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방향성을 좀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번 정도는 이제 프라시아 때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고인데요. 피드백 반영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높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QA나 이제 FGT처럼 마일스톤 결과물에 대해서 잘 계획된 어떤 테스트와 그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고요. 계획하고 있던 콘텐츠와 시스템 추가 개발보다는 어떤 피드백 반영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EL 사례가 이제 확실한 예시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프로젝트 EL 역시 이제 빅게임 프로젝트로 200명 이상의 조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빌딩 현황 보시면 프라시아 전기나 X를 통해서 2회차, 3회차 호흡을 맞춘 리더분들이 선임이 되었고요. 이제 프로토타입 페이지에서 이제 80명까지, 그다음에 프리 프로덕션 페이지인 현재 이제 채용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팀 규모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의미 있는 플레이 빌드와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빠르게 수립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제 빌드와 테스트 역시 이제 초반부터 구축해서 이제 데브 워크 QA 환경에서 이제 CI/CD 환경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언제나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펑 QA 한번 진행을 했고요. 피드백 열심히 반영하고 있고요. 다음 테스트를 위한 빌드 준비 중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큰 관심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별도 TO 확보해서 채용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업무의 상시 오픈과 이제 자연스러운 기록인데요. 이것이 되면은 이제 좀 많은 영역에서 선 진행 후 피드백으로 좀 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 역시 이렇게 기록을 잘 남겨둔 조직원분들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7년 3개월간 프라시아 전기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 준비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의 시선으로만 이제 좀 회고한 것이 아닐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프라시아 전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좀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소위 빅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또 다른 대형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비슷한 도전하고 계시는 모든 동료분들,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고요. 또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화이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